오늘 향년 74세로 안성기 배우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수식어는 많지만 오늘은 그 말들이 유난히 무겁게 느껴집니다. 그는 스타였고 국민 배우였고 무엇보다 신뢰를 잃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누군가는 그의 작품을 기억할 것이고 누군가는 그의 얼굴을 떠올릴 것이며 또 누군가는 늘 거기 있던 배우라고 말할 겁니다. 그 말은 칭찬 같지만 사실은 아무나 알 수 없는 자리였습니다. 튀지 않아도 중심이었고 앞서지 않아도 기준이었던 사람. 그래서 그의 부재는 조용한데 이상하게 큽니다. 오늘 이 영상은 그를 미화하려 하지 않겠습니다. 전설을 만들려 하지도 않겠습니다. 그저 그가 어떻게 살았는지, 그리고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같은 방식으로 슬퍼하는지 그 이유를 차분히 따라가 보려 합니다. 안성기 배우의 빈소는 서울성 모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됐고 발인은 1월 9일 오전 6시로 예정돼 있습니다. 소식이 전해지자 많은 사람들이 같은 질문을 합니다. 왜 1월 7일 발인이 아닌가? 익숙한 장례의 리듬과는 조금 다른 일정. 그래서 더 눈에 띄었고 더 궁금해졌습니다. 안성기 배우의 장례는 가족장도 일반 장례도 아닌 영화인장으로 치러지고 있습니다. 조용하지만 그를 보내는 사람들의 수와 무게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빈소에는 말수가 적었습니다. 오래 함께했던 동료들, 후배들, 그리고 그를 한 번이라도 스쳐간 사람들이 각자의 속도로 찾아와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 장례는 빠르게 끝내기 위한 시간이 아니라 충분히 배웅하기 위한 시간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곧 이어서 자연스럽게 드러납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장례는 보통 3일장입니다. 그래서 발인이 9일이라는 일정이 낯설게 느껴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5일장은 예외가 아닙니다. 관례와 규정 안에 있는 충분히 선택 가능한 방식입니다. 첫 번째 이유는 가족의 상황입니다. 안성기 배우의 첫째 아들은 해외에 머물다 부친의 위독 소식을 듣고 급히 귀국했습니다. 가족이 모두 모여 마지막을 함께하기까지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두 번째는 조문 규모입니다. 안성기라는 이름은 한 가족의 울타리를 넘어 영화계 전체의 이름이었습니다. 하루 이틀로는 그를 기억하는 사람들이 다 오기 어렵습니다. 세 번째는 장례의 성격입니다. 영화인장이라는 형식은 의전이 아니라 동료들이 시간을 들여보내겠다는 뜻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박상원 신영균 예술문화재단 이사는 장례식장에서 유족들의 요청에 따라 5일장으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고인이 생전 독실한 천주교 신자였던 만큼 9일 오전 6시에 천주교 추모 미사를 진행한 뒤 오전 7시 신영균 예술문화재단과 한국영화배우협회 주관으로 연결식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장례는 신영균 예술문화재단과 한국영화배우협회가 주관해 영화인장으로 치러집니다. 일반인 추모객을 위한 공간도 마련된다고 합니다. 충무로 영화센터에서는 이날 오후 4시부터 8일 오후 6시까지 추모 공간이 운영되는데요. 모든 상황과 이유를 종합해보면 이 5일장은 안성기 배우의 삶에 걸맞기 때문에 선택된 시간입니다. 서둘러 끝낼 이유가 없었고 대충 보낼 수 있는 사람도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이 장례가 유난히 조용하게 그리고 서둘러 끝내지지 않는 데에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안성기의 빈소가 마련된 곳은 우연히 정해진 장소가 아니라 그가 생애 마지막에 마음을 남겼던 곳입니다. 서울성 모병원. 그는 이곳에서 항암 치료를 받았고 그리고 이 병원에 자신의 마지막 기부를 남겼습니다. 2021년 10월 항암 치료로 병세가 잠시 호전됐을 때 안성기는 이 병원에 1억 원을 기부했습니다. 그 시점은 회복을 자축할 때도 앞날을 장담할 수 있을 때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치료를 받는 환자였습니다. 동시에 같은 병실에서 같은 불안을 견디고 있는 사람들과 하루를 나누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훗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곳에서 위기를 넘기고 보니 주변 환자들이 친구처럼 다가왔다. 이 말에는 동정도 영웅심도 없습니다. 같은 공간에서 같은 두려움을 겪으며 자연스럽게 생긴 관계에 가까웠습니다. 치료비를 걱정하는 환자들을 보며 그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생각했습니다. 거창한 도움도 이름을 남길 이유도 없었습니다. 그저 조금이라도 보태고 싶었다고 말했습니다. 안성기는 혈액암 투병 사실을 약 2년 가까이 외부에 알리지 않았습니다. 이유를 묻자 그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어려움을 겪어봐야 어려운 사람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다. 그에게 이 시련은 숨기고 싶은 불행이 아니라 언젠가는 삶의 일부로 받아들여야 할 경험이었습니다. 암을 이겨낸다면 이 시련도 자산이 될 것이다. 배우는 나쁜 경험도 금은 보화로 바꿀 수 있다. 그는 아픔을 이야기하지 않았고 회복을 강조하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같은 시간을 지나고 있는 사람들 곁에 조용히 자신의 몫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의 빈소가 이 병원에 마련된 것은 상징처럼 느껴집니다. 그가 아팠던 자리이자 그가 사람을 만났던 자리,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가 나누고 떠났던 자리. 그는 떠나는 순간까지도 자신이 머물렀던 곳으로 돌아왔습니다. 마치 그 자리가 자신을 설명해 줄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었던 사람처럼 말입니다. 그는 가족들 곁에서 눈을 감았습니다. 상태가 위중해지자 해외에 머물고 있던 첫째 아들은 급히 귀국했습니다. 지난 2일 한국에 도착해 아버지의 곁을 지켰습니다. 그러나 아들이 돌아온 지 사흘 만에 안성기는 조용히 숨을 거두었습니다. 중환자실에 입원한 지 6일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가족들은 많은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공식 입장도 감정이 담긴 메시지도 없었습니다. 그 대신 마지막 순간까지 곁을 지키는 선택을 했습니다. 이 장례가 요란하지 않고 절차만 또렷한 이유도 그 태도와 닮아 있습니다. 울음보다 침묵이 길었고 설명보다 함께 있는 시간이 중요했던 가족들. 그들은 그가 평생 지켜온 방식 그대로 그를 보내고 있습니다. 누군가의 죽음 앞에서 가장 큰 슬픔은 말이 없을 때 드러납니다. 이 가족의 반응은 그 사실을 조용히 증명하고 있습니다. 안성기의 별세 소식에 동료 배우들의 반응은 유난히 길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짧았고 그래서 더 무거웠습니다. 이정재는 빈소로 향하는 길에서 말했습니다. 안 선배의 좋은 점을 다 이야기하려면 하루도 부족하죠. 그리고 곧바로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뭐라도 도울 게 없을지 그냥 가는 중입니다. 그는 안성기를 항상 후배와 동료들을 진심으로 챙기던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관심 없이는 절대 할 수 없는 일, 그 어려운 일을 늘 같은 온도로 해왔던 선배였다고 말입니다. 사모님에게서 운구를 부탁받았다는 이야기에서는 이정재도 한참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차분하게 연락을 주신 그 태도가 오히려 더 마음을 무너뜨렸다고 했습니다. 고현정은 말 대신 사진을 올렸고 김선아는 편히 쉬세요 라는 짧은 문장을 남겼습니다. 고경표는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라고 썼고 이동희는 아무 말도 없이 사진 한 장만 남겼습니다. 그 침묵들이 각자의 방식으로 깊었습니다. 천주교 서울대교구장 정순택 대주교는 그를 예술인이자 신앙인으로 기억했습니다. 연기를 통해 희망과 위로를 전했고 기부와 선행으로 삶을 증명한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정치권에서도 애도가 이어졌습니다. 국가 차원의 메시지도 전해졌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화려함보다 겸손을, 경쟁보다 품격을 보여준 살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 말은 배우 안성기보다는 사람 안성기를 향한 평가에 더 가까웠습니다. 그리고 그의 오랜 친구이자 동창인 가수 조용필과의 인연도 다시 회자되고 있습니다. 중학교 시절 같은 반, 같은 자리에 앉았던 두 사람. 한 사람은 배우로, 한 사람은 가수로 각자의 자리에서 시대를 대표하게 됐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각기 다른 위치에서 각기 다른 말로 애도를 전했지만 결국 남은 메시지는 하나였습니다. 안성기는 존경받는 배우이기 전에 믿을 수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 그래서 그의 이름 앞에 붙는 말은 국민 배우이기 전에 사람 안성기로 남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 사람들은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성실했고 겸손했고 준비가 철저했던 배우라고. 하지만 그 말만으로는 왜 모두가 같은 방식으로 그를 기억하는지 설명되지는 않습니다. 1983년 어느 날 술을 거의 마시지 않던 안성기가 얼굴이 벌겋게 달아오른 채 배창호 감독을 찾아옵니다. 커피 광고 제안을 받았는데 도무지 결정을 못하겠다는 이유였습니다. 광고 하나를 두고 그는 배창호 감독을 찾고 이장호 감독을 찾고 최인호 작가를 찾았습니다. 한 달 가까이 같은 질문을 반복했습니다. 이걸 해도 되는 걸까요? 결국 광고는 찍었습니다. 하지만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경제적으로 안정돼야 연기에 더 집중할 수 있을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연기를 위해 광고 출연조차 이렇게 고민하는 배우. 그는 처음부터 얼마를 받을까 보다 어떻게 남을까를 먼저 생각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연기는 늘 생활에서 시작됐습니다. 중국집 배달원 역할을 맡으면 실제 중국집에 들어가 견습을 했고 디스코 장면 하나를 위해 두세 달을 춤 연습에 쏟았습니다. 만다라를 찍을 때는 천주교 신자임에도 불교 경전을 탐독했고 삭발한 채 승복을 입고 다니다 스님으로 오해받기도 했습니다. 고래 사냥에서 거지 역을 맡았을 땐 남대문 시장에서 3,000원짜리 헌옷을 사 주머니 하나하나를 직접 꿰매 넣었습니다. 촬영장에서 주운 담배를 피우는 모습을 보고 감독이 진짜 거지로 착각해 담배를 건넸다는 이야기도 전해집니다.
남북은 촬영 막바지. 그는 더벅머리와 군복 차림 그대로 후배 결혼식에 참석했습니다. 옷을 갈아입을 시간은 있었지만 그러지 않았습니다. 촬영이 끝나기 전까지는 그 인물로 살아야 한다는 이유였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유니폼은 오래 입어야 어색하지 않다. 대역도 거의 쓰지 않았습니다. 달리는 기차에서 뛰어내렸고 30m 높이의 광고탑에 직접 올라갔습니다. 한겨울 강물에 14번을 들어가면서도 불평은 없었습니다. 그가 유일하게 대역을 쓴 장면이 배드신이었다는 사실은 이 배우를 가장 안성기답게 설명합니다. 겹치기 출연을 하지 않았고 촬영 전날에는 숨 하나라도 아끼겠다며 조용히 지냈습니다. 현장에 들어가면 놀라울 정도로 집중했고 정일성 촬영 감독은 그를 독일 잠수함이라 불렀습니다. 정치권의 제의도 모두 거절했습니다. 배우의 정년을 늘리는 게 후배들을 위한 일이라는 이유였습니다. 신인 감독 작품에 노개런티로 출연했고 출연료 상한선도 스스로 정해두었습니다. 사막에서 음료가 떨어졌을 때 짜증이 오르던 현장에서 그는 미지근한 물에 차를 타며 말했습니다. 미지근해도 목만 안 마르면 되잖아. 이런 선택들이 모여 하나의 배우를 만든 게 아니라 하나의 태도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의 연기를 떠올리기 전에 그의 자세를 먼저 기억합니다. 안성기 배우는 2019년 혈액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치료를 거쳐 한 차례 완치 판정을 받았지만 추적 관찰 과정에서 재발했고 다시 치료를 이어가야 했습니다. 그는 이 사실을 오랫동안 외부에 알리지 않았습니다. 병을 숨기기 위해서가 아니라 병이 자신을 설명하게 두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투병 중에도 그는 공식 행사와 영화계 자리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밝은 표정으로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그가 병에 대해 입을 열었을 때도 표현은 담담했습니다. 어려움을 겪어봐야 어려운 사람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다. 그에게 이 시간은 동정을 구하는 시간이 아니라 삶을 다시 정리하는 시간이었습니다. 2025년 12월 30일 식사 도중 음식물이 기도에 걸리며 쓰러졌고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습니다. 의식은 끝내 돌아오지 않았고 가족들 곁에서 조용히 생을 마쳤습니다. 그는 끝까지 아픔을 전면에 세우지 않았습니다. 그 선택 역시 안성기다운 선택이었습니다. 그를 떠올리면 대단한 장면보다 자연스러운 얼굴이 먼저 떠오릅니다. 눈에 띄지 않아도 늘 중심에 있던 사람, 앞에 나서지 않아도 기준이 되던 사람. 그는 연기로 누군가를 압도하기보다 태도로 사람을 안심시키던 배우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가 떠난 자리는 크게 비어 보이지 않지만 이상하게 쉽게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가 남긴 것은 작품의 숫자가 아니라 어떤 방식으로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조용한 기준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를 전설로 기억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그가 지켜온 태도를 조금이라도 이어갈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할지도 모릅니다. 안성기. 그 이름은 앞으로도 설명보다 신뢰로 남을 겁니다. 그리고 아마 그가 가장 바랐던 기억도 바로 그런 것이었을 겁니다. 한편 성우 송도순 씨는 지병으로 투병해 오다 지난 2025년 12월 31일 오후 10시께 향년 77세의 나이로 우리 곁을 떠났다는 슬픈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녀의 별세 소식에 깊은 애도를 표하며 과거 그녀가 방송에서 보여주었던 인간적인 모습과 따뜻한 이야기들을 다시금 떠올리고 있습니다. 송도순 씨는 한 시대를 풍미한 대한민국 대표 성우이자 많은 이들에게 귀감이 되는 현명한 시어머니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며느리 최자연 씨와의 유쾌하고 감동적인 에피소드도 많은 사랑을 받았는데요. 그녀의 은퇴에 대한 이야기와 가족을 향한 지극한 사랑은 우리에게 큰 울림을 주며 삶의 의미와 가치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합니다. 생전 송도순 씨는 한 프로그램에서 은퇴를 준비하는 모습을 진솔하게 보여주며 시청자들의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당시 그녀는 몇 년 전 갑상선암 수술을 받고 건강을 관리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다고 밝히며 자신의 건강과 삶에 대한 깊은 성찰을 드러냈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려 53년 동안이나 성우라는 외길 인생을 걸어왔어요. 한 번도 잘리지 않고 꾸준히 일해왔다는 것에 대해 자부심을 느낍니다. 은퇴라는 표현이 다소 거창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이제는 그만하려고 합니다. 제 젊은 시절을 돌이켜보면 제 몸이 나가는 줄도 모르고 오직 일에만 매달려 정말 치열하게 살아왔죠. 그 시간들이 있었기에 지금의 제가 있을 수 있었다고 생각해요. 이 말 속에는 한평생을 성우라는 직업에 바쳐온 그녀의 뜨거운 열정과 자부심, 그리고 그 시간을 버텨낸 강인함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송도순 씨는 은퇴 후에는
오로지 자신을 위한 삶을 살기로 결심했다고 합니다. 바쁜 스케줄 속에서 미뤄왔던 피부 관리를 받거나 집안에 자신만을 위한 아늑한 찜질방을 만드는 등 평범하지만 자신에게는 더없이 소중한 하루하루를 보내며 진정한 휴식과 행복을 찾아 나섰죠. 이러한 모습은 많은 현대인들에게 바쁜 삶 속에서 자신을 돌보는 것의 중요성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그녀는 또한 이혼까지 결심했던 남편과의 관계가 은퇴 후 달라진 모습도 보여주며 많은 이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오랜 세월 함께 해온 부부에게도 위기의 순간은 있었지만 결국 그 시간을 극복하고 더욱 단단해진 사랑을 보여준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행복하세요 라는 말을 많이 했지만 사실 행복이 뭐지? 하고 그 의미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본 적은 없었어요. 늘 바쁘게 살아가느라 그런 여유조차 없었죠. 그런데 요즘 들어 비로소 이게 행복인가 보다 싶어요. 더 이상 바라는 것도 원하는 것도 없으니 정말 기쁩니다. 송도순 씨의 이 고백은 그녀가 얼마나 치열하게 자신의 삶을 개척해왔으며 은퇴 후에야 비로소 진정한 행복의 의미와 소중함을 깨달았음을 보여줍니다. 그녀는 늙어서야 비로소 삶의 진정한 의미를 찾아가는 과정을 솔직하고 담담하게 털어놓았습니다. 젊었을 때는 어떻게 하면 잘 젊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은 전혀 하지 못했어요. 오로지 앞만 보고 달렸죠. 그런데 나이가 드니까 자연스럽게 어떻게 하면 잘 늙을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게 되네요. 그동안 제가 가장 아끼고 매달렸던 일을 과감히 놓을 수 있는 용기.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제가 스스로에게 그 힘든 결정을 어떻게 생각했어? 하고 칭찬하고 싶을 정도입니다. 정말 잘한 선택 같아요. 제 계획대로만 인생이 흘러가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이제는 하루하루를 긍정적인 말만 하고 좋은 것만 보고 좋은 것만 듣고 좋은 사람들만 만나면서 그렇게 살아가려고 합니다. 이 다짐은 그녀가 얼마나 성숙하고 지혜로운 삶의 태도를 가지고 있었는지 그리고 삶의 우선순위를 어떻게 재조정했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많은 이들에게 깊은 공감과 감동을 안겨주었으며 인생의 중요한 전환점에서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에 대한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이처럼 송도순 씨는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앞으로의 삶을 계획하며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깨달아가는 과정을 우리에게 진솔하게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남편 박희민 씨와의 관계는 많은 이들에게 인상 깊은 대목이었습니다. TV조선 인생 다큐 마이웨이에서는 송도순 씨의 일상이 여과 없이 공개되었는데 이때 첫 방송 출연을 한 남편 박희민 씨는 아내를 향해 그저 건강하고 아프지 않으면 되는 거지. 다른 건 다 괜찮다라는 지극히 현실적이면서도 따뜻한 바람을 전했습니다. 이에 송도순 씨는 박희민 씨에게 특유의 직설적이면서도 애정 어린 말투로 근데 사람이 늙어가는데 아프지 않을 수는 없을 거야. 계속 나이 드니까 어딘가 아프겠지라고 현실을 직시하게 한 후 그러니 뇌졸중 같은 심각한 병에 걸리지 말고 나보다 먼저 세상을 떠나줘. 만약 나보다 나중에 죽으면 내가 너무 외롭고 힘들어서 스타일 다 구겨질 거야 라고 당부하며 보는 이들을 폭소케 했습니다. 이 발언은 단순한 농담이 아니라 평생을 함께 해온 남편에 대한 깊은 사랑과 그가 홀로 남겨질까봐 걱정하는 아내의 애틋한 마음이 담긴 표현이었습니다. 제작진에게는 우리 시아버지가 홀로 사시는 것을 옆에서 지켜봤잖아요. 남자가 혼자 사는 건 정말 힘든 일이고 보기에 안쓰러운 것 같아요 라고 설명하며 박희민 씨에게 다시 한번 자기는 꼭 나보다 일찍 죽어야 해라고 재차 강조하여 부부간의 끈끈한 유대감과 애정을 드러냈습니다. 그녀는 또한 남편이 사업 실패로 인해 한순간에 전 재산을 잃어버렸던 쓰라린 경험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혼하지 않고 함께 어려움을 이겨낸 것이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라고 확신합니다 라고 말하며 부부간의 끈끈한 의리와 서로에 대한 변함없는 신뢰를 자랑했습니다. 이는 어려움을 함께 극복해낸 부부의 굳건한 사랑과 믿음을 보여주는 감동적인 대목이었습니다. 송도순 씨는 시어머니로서의 남다른 면모와 지혜로운 처신으로도 많은 이들의 존경을 받았습니다. 며느리 최자연 씨와 함께 집에서 오순도순 찜질하는 모습이 공개되며 톰과 제리처럼 티격태격하면서도 서로를 깊이 이해하고 아끼는 모습으로 시청자들의 눈길을 사로잡았죠. 특히 최자연 씨는 결혼 전 송도순 씨의 제자이기도 했다는 사실이 알려져 더욱 흥미를 더했습니다. 스승과 제자에서 시어머니와 며느리라는 관계로 발전한 그들의 인연은 참으로 특별하게 느껴졌습니다. 송도순 씨는 제작진과의 인터뷰에서 괜찮은 시어머니가 되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노력과 성찰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녀는 며느리에게 쪼잔하거나 지질한 시어머니로 보이지 않기 위해 저는 저 나름대로 며느리학을 열심히 공부했어요. 제가 세운 첫 번째 원칙은 며느리의 행동을 일일이 두고 보지 말자였어요. 그리고 두 번째 원칙은 며느리의 사생활이나 결정에 대해 궁금해하지 말자였죠 라고 말하며
자신만의 시어머니 철학을 상세히 공개했습니다. 이어서 그녀는 인생을 살면서 돌이켜보면 그때는 내가 이렇게 할 걸 그랬다 하는 후회나 아쉬움이 참 많아요. 물론 그런 경험들을 며느리에게 알려주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지만 그렇게 해서는 절대 안 돼요. 왜냐하면 제 아무리 좋은 의도로 이야기한다 해도 며느리 입장에서는 그게 지적처럼 들릴 수 있고 명령처럼 느껴질 수 있으며 결국은 혼내는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거든요. 라며 세 번째 원칙은 며느리를 가르치려 하지 말자라고 전에 많은 이들의 공감과 찬사를 받았습니다. 송도순 씨는 시어머니가 되는 동시에 저만의 확고한 법칙들을 세웠어요. 며느리의 일거수일투족을 굳이 두고 보지 말자. 그리고 며느리에게 나를 무조건적으로 따르라고 강요하지 말자. 사실 저는 굉장히 깐깐하고 자기 주장이 강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나이가 들면서 며느리가 저의 딸처럼 예쁘게 보이더라고요. 헌데 이렇게 예쁜 며느리와 사소한 것으로 싸워서 감정을 상하게 할 필요가 있을까요? 며느리를 마치 굉장히 친하고 믿음직스러운 후배를 둔 것 같아서 언젠가 혹시라도 배신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은 그저 든든한 보험처럼 생각하고 마음껏 투자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며 쿨하고 지혜로운 시어머니가 될 수 있었던 자신만의 특별한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러한 그녀의 태도는 많은 며느리들에게 꿈꾸는 시어머니상으로 비춰졌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쿨하고 현명한 시어머니 송도순 씨라 할지라도 며느리 최자연 씨에게 선물로 준 차를 며느리가 자신에게 아무런 말도 없이 팔아버렸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는 크게 당황하고 서운했다고 합니다. 그녀는 다행히 방송 프로그램에서 그 사실이 공개돼서 망정이지. 만약 나중에 집에서 우연히 그 사실을 알게 되었더라면 정말 큰일 날 뻔했어요. 아마 며느리에게 한바탕 했을 거예요. 라고 말하며 당시에 복잡하고 미묘했던 심경을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이에 대해 웰컴 투 시월드에 함께 출연하는 김지선 씨는 며느리 입장에서는 내가 타는 차인데 내가 내 마음대로 처분했다고 해서 왜 어머니가 역정을 내시지? 하고 생각했을 수 있지만 어머니 입장에서는 내가 첫 정을 담아 선물한 것인데 서운하다고 생각하셨을 겁니다. 라며 양측의 입장 차이를 명확하고 현명하게 정리해 주었습니다. 이를 듣고 최자연 씨는 어머니가 저 때문에 많이 속상해 하셨다는 것을 알고 나중에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어머니께서는 내가 조금 더 크고 좋은 차를 타고 싶다고 미리 이야기했으면 내가 더 큰 차로 바꿔줬을 텐데라는 말씀까지 해주셔서 제가 괜히 일을 크게 만들었다는 후회를 하기도 했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솔직한 마음을 드러내 웃음을 자아냈습니다. 이처럼 송도순 씨는 며느리와의 관계에서도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배려하며 때로는 서운한 감정도 솔직하게 표현하고 다시 화해하는 모습을 보여주며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되새기게 했습니다. 또한 최자연 씨는 시어머니 송도순 씨에게 특정 아파트 투자를 권유했다가 한 달 동안이나 혼났던 웃지 못할 에피소드도 공개하며 시청자들에게 큰 웃음을 선사했습니다. 최자연 씨는 시댁에서 괜히 나섰다가 된통 혼난 경험담을 털어놓으며 당시의 상황을 생생하게 설명했습니다. 신혼 초에는 어머니와 함께 사니까 생활비가 따로 들지 않아서 돈이 금세 모였어요. 저축이 아주 잘 됐죠. 그래서 사실 분가하고 싶은 생각이 별로 없었습니다. 한창 돈을 모으는 시기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부동산 투자에 관심이 많아졌어요. 라고 당시의 경제적 상황과 투자에 대한 관심을 설명했습니다. 그녀는 이어서 어느 날 정말 괜찮아 보이는 아파트가 있어서 혼자 보고 왔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니께 어머니, 이 아파트 정말 괜찮은데 저희가 같이 투자하면 어떨까요? 라고 말씀드렸더니 어머니가 무려 한 달 동안이나 저를 혼내셨어요. 내 돈이 내 돈이냐고 하시면서 제가 마치 어머니 돈을 달라고 요구한 것처럼 오해를 받아서 그때는 제가 좀 어리고 순진해서 어머니, 제가 돈을 달라고 한 건 아니고요. 반반씩 투자하면 서로에게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린 거예요. 라고 해명했더니 어떤 며느리가 이런 부동산 투자 이야기를 시어머니에게 하냐고 하시며 엄청나게 혼났죠. 라고 말하며 웃음을 자아냈습니다. 최자연 씨는 이 일로 시댁에 이런 종류의 금전적인 이야기는 절대 꺼내서는 안 되겠다. 괜한 오해가 생길 수 있겠다는 결론을 내리고 다시는 투자 이야기를 입 밖에 내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당시 그 아파트는 현재 시세가 무려 50억 원이 넘는 엄청난 가치를 자랑한다고 하네요. 최자연 씨는 그때 시어머니와 함께 투자만 했으면 대박이 났을 그 아파트 앞을 지날 때마다 어머니 라고 절규하듯이 소리친다며 이제는 전세 역전된 상황을 유쾌하게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송도순 씨에게서 최자연아, 나 지금 얼마 정도 여유 자금이 있는데 너랑 같이 투자할 만한 좋은 것 없니? 라는 문자가 먼저 온다고 전해 폭소를 터뜨리겠습니다. 이 에피소드는 송도순 씨의 현명함과 최자연 씨의 순수함, 그리고 시간이 지나며 변화하는 가족관계의 재미있는 단면을 보여주며 더욱 유쾌하게 다가옵니다.
송도순 씨는 또한 아들 부부의 대출금을 갚아준 감동적인 사연도 공개하며 다시 한번 멋지고 든든한 시어머니로서의 면모를 보여주었습니다. 최자연 씨는 저희 부부가 무리해서 아파트를 샀는데 설상가상으로 그 아파트가 재건축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재건축 분담금까지 엄청나게 부담해야 했고 결국 그 서울집 분담금을 내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저희가 살고 있던 집을 팔고 김포로 이사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라고 당시의 어려운 상황을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이에 송도순 씨는 사실 자기들 주제를 모르고 너무 무리하게 투자했던 거죠. 당시에는 한 번쯤은 아이들을 바닥까지 치게 해서 세상의 쓴맛을 보여줘야 하나라는 생각도 들었지만 그렇게 하기에는 이미 아이들이 너무 커버렸고 너무 힘들어하는 모습이 안쓰러웠어요. 라고 말하며 시어머니로서의 깊은 고민과 자식들을 향한 애틋한 마음을 드러냈습니다. 이어서 그녀는 이럴 때야말로 내가 유능하고 든든한 어머니로서 아이들의 진정한 하나님이 돼줘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어쨌든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든 잘해보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큰 마음을 먹고 그 대출금을 대신 갚아줬죠. 라고 말해 많은 이들의 감탄과 존경을 자아냈습니다. 자식들을 향한 송도순 씨의 조건 없는 사랑과 든든한 지원, 그리고 위기 속에서 보여준 현명한 판단은 많은 이들에게 깊은 감동과 교훈을 선사했습니다. 송도순 씨는 또한 저는 며느리가 전혀 예상치 못했을 때 가끔 거액의 용돈을 깜짝 선물처럼 줍니다. 그래야 그 기억이 며느리 마음속에 오래도록 좋은 추억으로 남거든요. 또 며느리가 올여름 휴가지를 대천 해수욕장 정도로 생각하고 있을 때 제가 깜짝 선물로 괌 해외여행을 보내준 적도 있어요. 라며 멋지고 통 큰 시어머니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한 일화를 공개했습니다. 그녀를 떠올리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건 어머니라는 이름의 무게입니다. 단순히 가족 안에서의 어머니가 아니라 누군가의 인생을 조용히 지켜보고 믿고 맡길 줄 알았던 사람. 그 단면이 가장 선명하게 드러난 장면이 바로 과거 채널 A 예능 프로그램에서의 발언이었습니다. 당시 녹화 현장에서 MC 정찬호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유언 같은 걸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망설임은 없었습니다. 송도순 씨는 담담하게 그러나 확고하게 말했습니다. 나는 며느리한테 유언장을 남길 생각이에요. 죽으면 유산도 전부 며느리한테 주려고요. 순간 스튜디오는 조용해졌고 곧 놀라움이 퍼졌습니다. 흔히 기대되는 대답도 계산된 화제성도 아니었습니다. 그 말에는 오랜 시간 쌓인 신뢰와 확신이 그대로 담겨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어서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남편이 좀 주책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꼭 남편보다 오래 살아야 해요. 그런데 만약 내가 먼저 죽는다면 제일 믿음직스러운 며느리에게 유산을 남겨줄 생각이에요. 농담처럼 웃으며 말했지만 그 안에는 삶을 정리하는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냉정함과 애정이 동시에 들어 있었습니다. 돈의 문제가 아니라 누구에게 내 마음을 맡길 것인가에 대한 선택이었습니다. 더 인상적인 건 그 다음 말이었습니다. 이미 며느리한테 편지를 써놨어요. 남편 잘 부탁한다고요. 며느리를 정말 잘 만났다고 생각해요. 재산보다 더 무거운 건 책임이고 말보다 더 깊은 건 신뢰입니다. 송도순 씨는 그 모든 것을 며느리에게 건네며 고부관계라는 오래된 틀을 아주 조용하게 그러나 단단하게 다시 써 내려갔습니다. 누군가를 가족으로 인정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준 사람이었습니다. 그녀의 아들 박준혁 씨 역시 어머니의 존재를 빼놓고는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그는 방송을 통해 어머니와의 기억을 전하며 송도순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단단한 원칙을 가진 어른이었는지를 보여주었습니다. 군 입대를 앞두고 있었던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박준혁 씨는 병역을 조금이라도 편하게 가기 위해 여러 진단서를 준비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습관성 탈구 관련 서류가 있으면 면제나 등급 조정이 가능했던 시기였습니다. 그러나 어머니는 그 서류를 떼어주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는 혼자 병원에 가서 서류를 발급받았고 그 중요한 종이를 서울역에서 잃어버렸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어머니가 일부러 두고 온 것이었습니다. 그 순간을 떠올리며 그는 말했습니다. 그때는 진짜 세상이 무너지는 줄 알았어요. 송도순 씨는 그 장면을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울고불고 벽에다 머리까지 찢어라. 그리고 웃으며 덧붙였습니다. 그때 내가 내 장단에 맞춰줬으면 군대 안 갔을 거 아니야. 그랬으면 어떡할 뻔했니? 냉정해 보일 수 있는 선택이었지만 그 안에는 분명한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도망치지 말라는 것, 인생에서 해야 할 몫은 스스로 감당하라는 것. 그건 사랑이 없으면 할 수 없는 태도였습니다. 박준혁 씨는 어머니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밖에서는 쿨하고 자유분방한데 집에서는 굉장히 엄격해요. 그 말이 송도순 씨를 가장 정확하게 요약합니다. 보여주기 위한 따뜻함이 아니라 버틸 수 있게 만드는 사랑. 감사기보다 세워주는 어머니였습니다. 이처럼 송도순 씨는 가족을 향한 깊은 사랑과 섬세한 배려,
그리고 때로는 솔직하고 유쾌한 모습으로 많은 이들에게 잊을 수 없는 추억과 감동을 선물했습니다.